이번 시간에는 베타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부제로는 제가 합리적인 믿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배워놨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동전을 10번 던졌어요.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7번이 나왔고 뒷면이 3번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50%다. 앞면하고 뒷면인데 50%인데 10번 던져서 뭐 7번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앞전에서는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개념하고 MAP Maximum A Posterior 개념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의 동전을 잡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앞이 나올 확률은 0.5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믿어버린다는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죠. 진짜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일까라는 뭔가를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찌그러진 동전이 있습니다. 찌그러진 동전이 있는데, 요 정도에도 마치 pH가 0.5인지 의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확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pH가 0.5인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알면 이 실험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처음에 우리 10번 던졌어요. 그래서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7번 나왔고 뒷면이 3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확신은 서지 않지만 손에 쥐고 있는 동전이 확률이 0.5가 아니고 0.7일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좀 해볼 수는 있지요. 물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 pH가 얼마 나오나, 이제 0.7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는 건 되게 단순하게 살펴보는 건데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0.1일 때, 0.2일 때, 0.3일 때, 0.4일 때, 0.5, 0.6 이렇게 쭉 나누어 가지고 7번 던져서 앞면이 3번은 앞면이 나오고 7번 던져서 앞면이 7번 나오고 그 뒷면이 3번 나오는 걸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앞면이 이때 어떻습니까? 확률이 0이라고 하면 얘는 0입니다. 근데 0.1이라고 하면 0.1하고 0.9로 곱하면 이렇게 되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7 앞면 나올 확률이 0.2라고 생각하면 0.1을 7번 하고 0.3을 0.8을 8번 하면 상당히 작죠. 이렇게 쭉 확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해봤더니 0.7일 때 값이 그나마 좀 크죠. 이렇게. 근데 이게 분포를 보시면 0.7이라는 것은 약간 확신을 쓰고요. 0.8도 값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0.5도 작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확률적으로 좀 더 알아보려면 이 전체 지금 뭐 나머지 값들을 다 합치면 0.007583이 나옵니다. 이 값을 분모로 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확률값을 계산하는 게 바로 여기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보시면 역시 0.7이라는 것이 0.2931로 많고 0.6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좀 있죠. 근데 0.8이라는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던져서 지금 10번 중에서 7번이 나왔는데 우리의 신념 0.5일 때는 상당히 요 개념으로는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죠.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사실 뭐 제가 도입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요거 하면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 하면 나오는 개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베타 분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뭐 10번 던져서 7번이 앞면이 나왔고 이런 뭐 논리적인 추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라고 의심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마 우연히 나올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안 드시면 관련 없고 아마 이 동조는 암면이 나올 확률이 0.7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는 저도 뭐 10번 던져서 7번 가지고는 좀 하고 요 확률 개념도 보시면 0.65하고 0.82 상당히 세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번 던져서 100번 던져서죠. 100번 던져서 0.7이 자, 100번 던져서 70번이 몇 번이 나오냐면 70번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100번 던져 70번이 나오고 뒷면이 30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쎄 100번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니고 많으면 많은 숫자인데 이럴 때 확률이 0.7이라는 확률을 앞면이 나올 확률이 자 이게 진짜 믿음이 갈까? 아직도 이 동조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인데 나쁘게 나왔나? 이거 의심이 되죠. 근데 우리가 뭐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의심만 가지고 믿음을 갖기는 어렵죠. 자, 그래 또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표를 만들어 봤더니 자, 앞면이 0이다. 확률이 0이다. 뭐 0은 따질 거 없죠. 0.1이다. 거의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앞면이 0.2다. 얘도 거의 계산이 쭉쭉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0.5일 확률도 이럴 때는 매우 작게 잡힙니다. 자, 0.6도 보시면, 여기를 보면 좋겠네요. 다 0으로 보입니다. 얘도 좀 나오고, 0.6을 계산해도 0.0341이 나옵니다. 근데 0.7은 좀 많네요. 생각보다. 0.8도 0.017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번에 똑같이 얘를 다 합쳐서 합한 값으로 전체 값들을 나눠줍니다. 나눠줬더니,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pH가 0.7이라는 값에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6도 떨어지죠. 0.8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을 가졌다면 0.5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얘는 더 이상 신뢰하기는 곤란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나올 경우는 0.0002에서 꽤 적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을 논리적으로 확률값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바로 베타 분포라고 합니다. 베타 분포. 자, 베타 분포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확률에 7번, 1-b에 3번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0.1에서부터 좀 나눠서 물론 이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0부터 해서 0.9, 1까지 나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확률을 살펴보는 것을 베타 분포라고 합니다. 자, 베타 분포인데 아까처럼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나오면 이게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7번이 나왔다. 이런 것들 곱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다 떼어버린 거고요. 그냥 0.1이 70번, 0.9에 30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럴 경우 베타 분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요 값들로 이렇게 요 합을 다 나눠주면 이게 바로 확률값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뭐 디스크리트하게 값들을 나눴지만 연속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연속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속으로 생각하는 걸 보통 우리가 베타 분포다 얘기를 합니다. 자, 베타 분포 쓸 때는 7번 전 3번 나오면 여기다 1을 더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B84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근데 이 베타 분포는 여기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우리가 확률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의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게 확률 분포가 되죠. 근데 베타 분포에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믿음이라는 거 있죠. 믿음에 대한 확신도가 자, 아까 84는 뭡니까? 84는 73인 경우죠. 두 번째 거는 70, 30. 그 다음에 얘는 700, 300. 뭐 700, 300 나오면 믿음의 어떤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확 커집니다. 자, 이거는 pH 값이 이 정도 하면 0.7이라고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믿음을 어떤 척도를 잡는 거, 믿음.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확실해. 이 정도는 믿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베타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x를 p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전체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고민할 게 없죠. 그 다음에 p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자체가 p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딱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베타 분포의 평균을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돼요. 얘가 이제 던진 횟수를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총 던진 횟수죠. 그래서 알파가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렇게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이거 증명할 건 없고요. 쭉 보시면은 자, 알파가 7이고 베타는 이 분산 값이 0.0191이 나옵니다. 근데 횟수가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분산이 작아져요. 분산이 여기 분산이 작아지죠. 700, 300이면 매우 작아집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죠. 이게 더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베타 분포를 설명했는데 부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잊어버렸네요. 보면은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믿음을 표현한다. 자, 이건 합리적인 믿음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베타 분포, 뭐 베타 분포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베타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